내 수건 따로 써. 네가 우리 집 수건 쓰면 전염병 옮겨.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 산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진 충격적인 말입니다.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며 지금 일어나서 김치 담가. 라고 명령하고 한겨울에 세탁기를 놔두고 패딩을 손으로 빨아라고 합니다. 그것도 찬물에 온수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며느리에게 설거지 다 해놓고 집안 청소 전부 다 하고 나가거라. 라며 소리치는 이 끔찍한 현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미진 씨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우 씨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성우 씨가 첫 만남에서 말했어요. 저도요. 미진 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연애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격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집 딸이 어울려. 그 애 집안 형편이 어떤데? 미진 씨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두 사람은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미진 씨는 새로운 방에서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미진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시어머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어야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미진 씨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착한 며느리,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평범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미진 씨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미진 씨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명령했어요. 너는 밥 얼른 먹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싹 다 해놓고 나가거라. 미진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도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인데 갑작스러운 지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미진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고 비누 거품이 손목 시계까지 올라왔어요. 정성스럽게 한 파운데이션이 김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온 미진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너 같은 애한텐 재산 줄 것도 없고 너 같은 게 어디서 우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술 냄새와 함께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 미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성우 씨는 바로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미진 씨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 이후로 미진 씨의 일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함쳤어요. 왜 그렇게 늦어? 이 많은 빨래 다 밀어놓고 어디 갔어? 밥은 언제 할 거야? 미진 씨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야근하고 온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게으름을 피운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성우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진 씨는 묵묵히 세탁 바구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새벽 4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미진 씨를 깨우는 거칠게 두드리는 문소리. 시어머니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물김치 담글 거니까 지금 당장 나와. 빨리. 미진 씨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나가 김치를 담가야 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미진 씨에게 시어머니가 낡은 수건 3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수건 따로 써라. 네가 우리 집 수건 쓰면 전염병 옮겨. 우리랑 섞어서 쓰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진 씨의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마치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휴일에도 미진 씨에게는 단 1초의 쉴 틈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마치고 거실 청소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뒤따라오며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했어요. 이불 빨래도 해라. 그리고 화장실 물때 남았더라. 베란다 청소도 안 했네. 미진 씨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나마 위로받고 싶어서 남편인 성우 씨에게 간절히 하소연했습니다. 미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 조금만 도와달라고 어머님께 말해줄 수 없을까?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성우 씨가 짜증내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 싫어하실 이유가 없어. 그냥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미진 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진 씨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차갑고 상쾌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거칠어진 손등의 주름과 갈라진 상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진 씨가 한숨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 왜 와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순간 미진 씨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닌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미진 씨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동생 준호 씨가 미진 씨를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준호 씨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형수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 그냥 우리 집에 좀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진 씨는 얼어붙은 얼굴로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미진 씨를 보면서도 성우 씨는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미진 씨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조용히 짐을 정리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진 씨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중얼거렸어요. 나는 여기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내가 가정부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해야겠어. 미진 씨는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족이 되고 싶어서 시댁에 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새벽 5시 미진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캐리어에 몇 벌의 옷과 결혼사진 한 장,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주신 목걸이 하나를 넣었어요. 그것이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자고 계셨어요. 미진 씨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성우 씨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결국 문을 열지 않았어요. 미진 씨가 단호하게 중얼거렸어요. 이젠 내 자신부터 살아야 해. 나를 지켜야 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미진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미진 씨의 부재에 크게 당황했어요.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집안은 금세 엉망이 되어 어수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허세를 부렸지만 표정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시어머니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할 줄 알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진 씨가 없으니 집안 돌아가는 모든 것이 불편해졌죠. 준호 씨는 성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가 성우 씨에게 말했어요. 형수 나가고 나서 우리 집 되게 조용해졌어. 좀 이상하지 않아? 밥도 맛없고.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미진 씨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는 무심코 보던 미진 씨의 작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사람 대접만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성우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우 씨는 회사에서도 전혀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무기력해진 그를 보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완전히 딴 사람 같은데. 하지만 성우 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얼마나 외면했는지 그 순간에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집에 돌아와 어두컴컴한 거실을 보며 그는 후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우 씨가 깊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 사람 말이 다 맞았던 건가? 내가 너무 잘못했나? 그날 밤 성우 씨는 미진 씨가 남겨둔 작은 다이어리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진 씨의 진심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일기에는 시댁에서 겪은 모든 고통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참아왔던 모욕과 상처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까지 말이에요. 성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깊이 아프게 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미진 씨가 떠난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남았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가 떠난 빈 방을 정리하던 시어머니는 구석진 서랍 속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미진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 간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 같은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미진 씨가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진짜 딸처럼 사랑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에 취한 채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그 애가 없으니까 집이 참 싸늘해졌네. 밥맛도 없고 모든 게 엉망이야. 준호 씨도 미진 씨가 손수 정리해둔 장롱 속 물건들을 보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가 진심으로 중얼거렸어요. 형수 참, 나한테 화날 만도 했는데도 끝까지 우리 식구 다 챙기긴 했네. 내가 너무했나? 성우 씨는 밤중에 무의식적으로 식탁에 앉아 미진 씨가 자주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국 냄새를 떠올렸어요. 그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죠. 미진 씨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뒤늦은 깨달음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미진 씨는 이미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미진 씨는 작은 6평 고시원 방에서 새벽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 작은 공간이 천국 같았습니다. 근처 반찬 가게에서 시간당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진 씨는 조용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 끝난 후 동네 마트에서 친절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니 보기 좋아요. 우리 딸 같아.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미진 씨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정과 감사의 말이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미진 씨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미진 씨가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야.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그녀의 손끝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깊이 고요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낡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소리치지 않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살금살금 넘어가는 따스한 오후 햇살을 보며 미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고시원 방이지만 이곳은 그녀만의 신성한 성역이었습니다. 미진 씨가 깊은 만족감으로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내가 진짜 주인인 곳.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미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달 후 성우 씨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어렵게 미진 씨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어요. 미진 씨가 문을 열자 성우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 씨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다시 돌아와줘. 이번엔 내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미진 씨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진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돌아간다는 건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어요. 미진 씨는 성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진 씨가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니까 나는 혼자가 훨씬 더 편해요. 혼자가 더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을 위한 선택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미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이미 그녀는 예전에 그 순진하고 착한 미진 씨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해진 자신을 확실히 지킬 줄 아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가 이미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미진 씨의 평화로운 표정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이나 원망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깊고 고요한 평화로운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성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진 씨의 단호한 말에 깊게 고개를 숙이고 절망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완전히 늦었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허탈하고 공허하게 앉아 미진 씨가 남긴 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 가슴 아프게 적힌 내용이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다운 대접만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고 불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한 글귀를 읽으며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편 미진 씨는 작은 화분에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마리골드 꽃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진 씨가 깊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비로소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각자 자신들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진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거든요. 그녀의 새로운 삶은 화려하거나 부유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아무리 어렵고 외로워 보여도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공유하여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